192명 선거인단 가운데 183명, 95%의 투표율이 나올 정도로 선거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정몽규 현 회장이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받아 85%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골고루 그 지역 분야별로 많은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더 커다란 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제왕적 협회 운영 등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질타를 받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축구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표심은 달랐습니다. 축구협회와 강한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선거인단은 현직 회장에게 몰표를 던졌고 경쟁자인 신문선, 허정무 후보는 대안으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다선 연임에 성공했지만 정 회장의 앞날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정 회장의 중징계를 요구한 문체부와의 갈등을 풀어야 하고 싸늘한 축구 팬들의 시선도 달래야 합니다. 결국에 소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팬들한테도 저희의 그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잘 설명드리면 뭐 하나하나 그 오해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란 속 재신임을 받은 정몽규 회장은 앞으로 잃어버린 축구 팬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정몽규 현 회장과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신문선 해설위원이 출마한 축구협회장 선거는 시작부터 흔들렸습니다. 선거를 운영 관리하는 주체인 선거운영위원회가 발족한 건 지난달 1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들에게 위원회 명단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으니 과연 그 규정에 맞게 위원 구성이 되었는지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공정과 투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선거 중단 가처분 소송에 이르러서야 명단이 법원에 제출됐는데 KBS가 입수한 선거운영위원 8명 가운데 4명이 변호사 출신으로 이들 가운데 3명이 건설업과 부동산 전문이어서 현대산업개발 회장인 정몽규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이들이 직접 수행한 선거인단 추첨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야권 후보들이 23일로 연기된 선거마저 거부할 뜻을 분명히 하자 결국 선거운영위원회 전원이 사퇴했습니다. 다만 운영위는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했지만 악의적인 비방만 지속되고 있다면서 향후 보다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영위원회가 해산되면서 축구협회장 선거는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야권 후보들은 축구협회 행정을 믿을 수 없다며 보다 객관적인 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또 객관적 시각에 따라서 선거가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축구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 선거 위탁 여부를 검토한 뒤 추후 일정을 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허정무 후보는 지난 3일 축구협회장 선거 과정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장 포함 8인 위원회의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는 불투명에 극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허 후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를 중단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축구협회가 선거를 관리 운영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공개하지 않아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됐는지 확인할 수 없고 선거인단 추첨 역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총 194명이어야 할 선거인단이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173명으로만 구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거 전날인 오늘 50억 원의 사죄를 기부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친 정몽규 후보의 약속이 무색하게도 이번 법원 결정으로 선거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만 선거일은 변수입니다. 선거가 1월 13일 이후에 열릴 경우 만 70세가 넘게 되는 허정무 후보는 나이 제한에 걸려 출마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허 후보는 대의를 위해서 한 일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자리에 연연하고 뭐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싸운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돼가지고라도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이 공정한 선거 위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돼야 되는 거고. 한국 축구의 새로운 4년을 이끌 수장을 찾는 작업이 불공정이라는 오명 속에 당분간 표류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2년 전부터 착공해 내년 초 완공 예정인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설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이 협회와 관련이 없는 현대산업개발 출신 현장 소장을 파견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 용역 계약 범위 안에 설계, 공정, 예산 관리, 인허가 관리, 입찰, 서류 검토, 기자재 검토, 건설 공정 설계 검토, 천안 축구센터의 건설 전반을 지금 다 그분이 좌지우지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축협을 대신해가지고 잘 그렇죠. 관리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정 회장이 현대산업개발 측근을 내세워 협회를 운영한 의혹은 또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현대산업개발 출신 직원이 축구협회의 운영을 맡아 양쪽에서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몇몇 체육단체에서 모기업 출신 경영인의 파견은 관행처럼 이뤄졌지만 축구협회는 공직 유관단체여서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사유화 및 현대산업개발과의 유착 의혹에 관해서 문책을 다루기 어렵다면 감사원 감사로 이름토록 그 의견을 주시고, 정 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인 대한체육회 임직원들과의 골프 행사에 관해서는 개운치 않은 답변을 남겼습니다. 그때 비용을 누가 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내년 1월 축구협회장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4선 도전에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취한 가운데 축구 팬들의 반대 여론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 선임을 맡은 전력강화위원회의 지난 5개월은 오락가락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2월 첫 회의를 마치고 내용을 발표하면서 밝힌 방침입니다. 기간적으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외국 감독도 열어놨지만 일단 국내 감독 좀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러나 K리그 울산을 지휘하던 홍명보 감독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자 팬들의 거센 저항이 이어졌고 결국 일주일 만에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성인 대표팀까지 지휘하는 임시 감독 체제. 4월 초엔 5월까지 선임을 선언했지만 5월 말 김도훈 임시 감독 체제를 결정하면서 또 태도를 바꿨습니다. 외국인 후보들을 면접하는 등 외국인 감독 선임에 무게를 쏟는 듯했지만 명확한 기준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빌드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회의 시작 전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막 이어나갔어요. 국내 감독이 이제 국내 감독 해야 되지 않아? 사실상 정상급 외국인 감독을 감당할 예산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결국 홍명보 감독에게 짐을 떠넘겼습니다. 행정력 바닥을 드러낸 협회는 결과적으로 시즌 중 K리그 감독을 빼가면서 팬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사실을 알린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의 폭로에 법적 대응이란 협박성 입장을 내놓은 것도 한몫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이후 10년 만에 독이 든 성배로 불리는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 박수 대신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외국인 코치 영입을 위한 유럽 출장으로 첫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